최근 게이머들 사이에선 스타필드라는 게임이 핫하지요. 제작사인 베데스다 게임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인데 이 회사가 엑스박스 게임 패스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매되는 스타필드가 한글로 발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플랫폼에 맞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안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보고 있으니 윈도우 폰에 실패가 떠오르더군요. 2009년 대한민국의 여러 기업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KT가 아이폰을 출시했기 때문이죠. 당시 통신사들은 소비자들이 자사의 서비스라는 가두리양 시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피처폰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서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선 엄청나게 높은 요금을 내야 했죠. 하지만 아이폰은 이런 생태계를 철저하게 부수는 혁명이었습니다. KT가 제공한 데이터 요금제는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쓸 수 있는 누르는 순간 폐가 망신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그나마 와이파이에 접속하면 데이터를 쓸 일도 없으니까요. 이후 관련 기업들의 시선은 세 군데로 쏠리는데요. 하나는 아이폰의 진출을 막는 법, 또 하나는 우리가 비슷한 걸 하는 법,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윈도우, 애플의 맥 OS를 섞어 쓴다지만 한국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윈도우를 쓰는 나라인지라 MS가 스마트폰을 내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 시장만은 MS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걱정과는 달리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은커녕 후발주자였던 구글의 안드로이드에게조차 처참하게 밀리고 말았죠. 애플에게 진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을 출시한 이래 iOS를 발전시키면서 독보적인 존재가 된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후발주자인 구글에게 진 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OS라는 것은 일종의 플랫폼 사업이죠. 플랫폼 사업은 독점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쉬운 분야입니다. 보통 한국이란 모를까? 해외, 특히 미국의 경우 독점을 엄하게 처벌하지만 플랫폼의 독점은 기업조차 어쩔 수 없는 면이 존재하기에 꽤 봐주는 측면이 많지요. 그래서 이런 OS 기반 플랫폼에 대한 경쟁은 상당히 치열하지요. 처음엔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돈을 위해 꾸준히 투자하지만 일단 OS가 플랫폼으로 올라서기만 하면 개발사들은 자연히 플랫폼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수익이 되는 것은 물론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를 팔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독점순환 경제가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개발사들이 그 독점 경제에서 돈을 벌기 위해 몰리죠. 그래서 이 세계는 추종자, 즉 따라오는 사람이 선행자를 이길 수 없다는 법칙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퍼진 세계입니다. 그래서 MS의 실패는 참 의아하게 보이죠. MS가 우리가 아는 윈도우 폰을 제공한 것은 2011년경입니다. 하지만 모바일 OS에 도전한 건 처음이 아니었어요. 1996년엔 휴대용 정보 단말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윈도우 CE가 만들어졌고요. 이것이 게임기 드림캐스트에 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2003년엔 윈도우즈 모바일이란 제품을 내기도 했죠. iOS를 탑재한 아이폰 1세대가 2007년에 나온 걸 생각하면 모바일 OS에 가장 먼저 진출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봐도 무리가 없겠죠. 그런데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선행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에서 밀렸냐? 저는 사용자 경험을 만드는 자세에 있다고 봤습니다. 아이폰이나 플랫폼은 단순히 맥 OS의 변형체인 iOS를 탑재한 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모바일로 만들어진 OS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기기였거든요.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한 모바일 OS와는 달리 iOS가 탑재된 아이폰은 작은 화면에서도 아이콘이 잘 보였고 두 손가락으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전혀 버벅이지도 않았습니다. 업데이트되면 버벅이기 시작하는 건 여전하지만요. 그리고 후발주자인 구글의 안드로이드 폰은 오래 쓰면 느려지는 등 문제가 있긴 했지만 iOS와 달리 개방적이었기에 나름의 세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자사가 애플보다 부족하다는 걸 알았기에 여러 핸드폰 제조사에 OS를 제공했고 우수한 하드웨어 제조 역량을 가진 삼성, 화웨이 등이 여기 올라탔기에 구글은 품질 좋은 하드웨어를 상대적으로 쉽게 확보할 수 있었죠. 2007년에 iOS, 2008년에 안드로이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에 대항하기 위해 내놓은 것은 윈도우즈 폰 7, 즉 윈도우 폰이었습니다. 기존 피처폰 시장의 강자 노키아와 제휴한 것으로 한국 시장의 발매는 2011년 12월이었죠. 절대 부서지지 않는다는 소문마저 도는 최고 완성도의 피처폰을 만드는 노키아, OS로 한때 독점 제국을 세웠던 소프트웨어 부문의 강자 MS, 이 둘의 화합은 무적처럼 보였습니다. 시장 조사기관인 IDC는 2015년엔 윈도우 폰의 점유율이 20.9%까지 올라갈 것이라 예측했지요. 후발주자치고는 상당한 점유율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윈도우 폰은 20%는커녕 3파전에서 처참하게 패하고 시장에서 아예 퇴출되게 되지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는 일단 독점을 하면 이를 활용한 사업은 정말 잘합니다. 하지만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선 턱없이 약해지죠. 윈도우즈 폰도 그렇고 엑스박스도 그렇고 재정 상황, 인프라가 적어 보이는 회사의 저력을 너무 낮춰보며 경쟁사가 안 하는 걸 요구하다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2013년 게임기인 엑스박스 1을 발매할 때 근소하게나마 전 시장에서 우위였던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4가 $399임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홈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키네트를 끼워 팔기 위해 가격을 $499로 책정한 적이 있죠. 경쟁 시장이고 경쟁사가 시장에서 동등하거나 우위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말도 안 되는 마케팅을 한 겁니다. 이런 식의 실수가 윈도우 폰에도 고스란히 드러나죠. 윈도우 폰을 사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PC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모바일에서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MS는 그걸 잘 알고 있기에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하는 윈도우 모바일 6.1을 개발하고 있었지만 두 손가락을 활용해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폰이 등장하자 방침을 변경,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는 윈도우즈 모바일 7으로 개발 방향을 변경하지요. 하지만 아이폰의 등장에 마음이 너무 급했는지 7이 나오기 전까지의 공백을 땜빵하는 의미로 과도기적 제품인 윈도우 모바일 6.5를 시장에 출시합니다. 문제는 이 기기는 터치를 활용하긴 했지만 UI,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스타일러스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스타일러스에나 최적화 될 것 같은 메뉴가 튀어나오며 심지어 화면의 축소 확대조차 두 손가락을 오므려다 펴는 게 아니라 메뉴를 통해 일일이 눌러 조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윈도우 모바일 6.5가 실패하자 MS는 2010년 겨우 완성된 윈도우 폰 7을 공개하지요. 하지만 이건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기존 앱과 호환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앱을 따로 만들어야 했죠. 윈도우즈의 환경을 모바일에서 활용하고 싶다는 기대를 배신한 제품이었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제대로 된 작품인 윈도우 폰 8을 낸 셈인데 이런 일련의 행보를 보면 선행자 효과의 위력은 잘 알지만 후발주자가 뭘 해야 하는지는 도통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행착오가 벌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선행자로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글을 너무 우습게 봤거든요. 구글의 안드로이드 베타가 발표된 것이 2007년 11월이고 아마 정보는 그 전에 들어왔을 텐데 그럼에도 윈도우 폰 7을 2010년에 낸 것은 OS 시장 후발주자인 구글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처음 나왔을 때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빈약했는데 구글이야 후발주자라서 어쩔 수 없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폰이 마찬가지였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요. 구글이 앱이 부족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윈도우즈 폰의 앱이 부족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모바일 역사도 데스크탑 OS 역사도 넘사벽이니까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윈도우 7과 윈도우 8 폰은 기존의 폰과는 달리 상당히 우수한 OS였거든요. 2011년에 발매된 윈도우 폰은 타일 형식의 UI 덕분에 시인성이 좋아졌으며 문자 입력, 웹브라우저, UI 활용면에서 상당히 쓰기가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OS 완성도는 안드로이드가 상대도 안 될 정도였어요. 개인적인 감상이지만요. 그런데 왜 안드로이드에게 밀렸냐? 경쟁 시장에선 좋은 제품을 먼저 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장은 iOS와 안드로이드에 적응한 반면 윈도우즈 모바일 OS는 명확한 방침 없이 시류에 따라 급격히 변하는 바람에 먼저 시작했다는 이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인프라를 살려 앱이라도 확실히 지원했어야 할 텐데 그런 노력도 없이 제품만 덜렁내고 서드파티들이 알아서 따라오길 바랬지요. 즉 탑을 공안들여 짓고 무너뜨리고 다시 짓기만 반복해서 선행주자의 이점을 버리고 후발주자처럼 굴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과점 시장에 뛰어든 후발주자처럼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안드로이드처럼 가격대와 컨셉이 다양한 하드웨어로 승부하지도 못했습니다. 우수한 제품이니 소비자가 골라주기만 바랬죠. 물론 윈도우, 오피스, 익스플로러에선 가능했을 겁니다. 윈도우를 쓰면 오피스를 반드시 써야 하고 익스플로러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후발주자는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내도 소비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으므로 그 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윈도우 폰은 선행주자의 이점을 챙기지도 못했고 후발주자로서의 노력도 하지 않았죠. 부족한 앱에 비싼 가격, 플랫폼은 제대로 보급하지도 않고 제작사들이 앱만 만들어주길 바랬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보급은 안 되고 가격은 비싸며 앱도 부족한 폰을 만든 셈인데 이래서야 아무리 OS의 완성도가 좋아봤자 쓸모가 없지요. 소비자들이 이를 고를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윈도우 폰은 높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맥없이 무너진 것이죠.
윈도우 폰의 실패 인정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후 윈도우즈 10 모바일을 출시합니다. 윈도우즈 폰은 과거에 엔티커널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단종이 된 거죠. MS는 또 기존의 인프라를 버리고 잘 나가는 윈도우 10을 바탕으로 새로운 무대에서 뛰라고 했던 겁니다. 이는 MS 오피스를 TV에 출력이 가능한, 즉 PC 없이도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신개념 OS였지요. 주력 분야인 비즈니스 솔루션 시장을 잡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PC와 모바일의 융합이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것이긴 하죠. 소비자들은 PC의 사용 경험을 모바일에서도 쓰고 싶어 했고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PC에서 얻었던 수많은 자산이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서드파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독점 사업은 잘하지만 경쟁 체제에선 좀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분석하기보다는 자기가 잘하는 걸 제시하고 선택학을 밀어붙이죠. UI 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PC와 모바일에서 동시에 활용하는 앱의 개발은 정말 어렵습니다. 양쪽에서 최적화된 UI를 개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멀리 갈 것 없이 윈도우 11의 시장 메뉴는 모바일 환경에서는 좋지만 PC 사용자에게는 별로 반응이 안 좋죠. 물론 윈도우 10 모바일이 많이 팔렸다면 별 수 없지만 다행히 시장 판매량도 부진했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그냥 윈도우 10 모바일용 앱을 안 만드는 걸 택했습니다. 이렇게 윈도우 폰의 실패가 윈도우 모바일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죠. 소프트웨어 제작사라는 또 하나의 고객을 설득하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또 같은 방식으로 시장에서 밀려난 윈도우 10 모바일은 2019년 지원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이후 MS는 아예 모바일에 최적화된 윈도우 11을 발매하지요. 이는 예전에 구상했던 PC, 모바일에 최적화된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의 한 수인데 글쎄요. 제가 윈도우 PC로 유튜브 편집을 하거든요. 윈도우 10에선 볼 수 없던 온갖 버그가 판치는 걸 보니 정작 PC에선 쓰기 힘든 상황이 벌어져서 점유율이 별로 안 좋은 걸 보니 아직 MS가 갈 길은 먼 것이 아닌가 라고 혼자서만 생각합니다. 국가, 기업, 인물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말이죠. 실수가 항상 되풀이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지요. 독점 거대 제국을 이룩한 경험이 너무 강해서인지 1위의 마케팅을 너무 고집하더군요. 경쟁 시장의 후발주자인 상황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제품이 안 팔리면 과감히 쳐내고 또 새로운 제품을 냅니다. 본인들이야 윈도우즈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윈도우 폰을 샀다가 모바일에 출시된 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과연 똑같을까요? 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실수가 후대 또 일어나고 한 기업은 예전의 실패를 훗날 그대로 답습하죠. 최강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조차 이런 면에서 자유롭지 않은 걸 보면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심오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